자, 전국에 계신 여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아기의 그 쇼츠 영상을 하나를 줘요. 뽀뽀하면 안 된다는 쇼츠 영상. 자, 그 영상 하나를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해봅니다. 아기에게 뽀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영상물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손녀딸이 이제 3살이 됐잖아요.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물고 빨고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반성을 한 거지. 나쁜 할머니인 거지. 다행히 아이의 면역력이 나쁘지 않아서 아기가 큰 병으로 병원 간 일이 없었던 거지. 저가 진짜 나쁜 할머니였더라고요. 무식한 할머니였어요. 뽀뽀 한 번만으로도 우리 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자, 연합뉴스에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한 걸 그대로 가져와 봅니다.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 지 11일 만에 결국엔 어른들의 뽀뽀로 인해서 질환을 옮기게 되고 아기는 사망하게 돼서 이 부모님이 우리 아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SNS에 올리게 됩니다. 자, 주로 타액을 통해 감염되는 이 바이러스,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외부인으로 인해서 아기에게 이 나쁜 바이러스를 옮기고 아이는 11일 만에 천국을 가게 돼버리는 슬픈 사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분만이 올린 게 아니라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또 올리는 거죠. 자, 이 아가는 시애나 두 번째 생일 파티 때 주변 가족들을 다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원인이 모르니까 두 돌이 되던 그날로부터 아기에게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발진이 일어났고요. 이 옷을 보면 아시겠죠? 피범벅이 된 옷이에요. 정말 슬픈, 너무 끔찍한 거죠. 아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8개월 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피부 질환인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보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두 돌 기념 때 많은 지인들이 집에 왔다 가고 이때 친척 아가에게 뽀뽀를 한 게, 네, 생일 파티 당시 한 친척이 시에나에게 뽀뽀한 것을 그제서야 기억해내고, 자, 이때부터는 치료가 빨라지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뽀뽀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을 찾고 그 치료를 해서 다행히 시에나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자, 누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는. 면역력이 건강했던 저희 손녀딸은 다행히 할머니의 뽀뽀세례로 무사했지만 제가 진짜 많이 반성하고요. 어제는 어제 제가 목욕도 시키면서 제가 진짜 엉덩이 뽀뽀도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너무너무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너무 마음이 아픈데 미리 봤더라면 아예 안 했을 텐데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고 어제부터 안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다행인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때 헤르페스 보균자였을 때, 입 주변이 가렵거나 수포가 있을 때 하면 바로 옮기는 거 맞고요. 평상시에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보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생아부터 건강하지 않은 어린 시기에는 쉽게 옮을 수 있어요. 왜? 바이러스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쁘다고 옆집 아이, 주변 아이, 그 누구에게도 뽀뽀하지 말자. 그 어디에도. 손등에도, 얼굴에도, 그 어디에도 하지 말자. 네, 저는 했어. 나쁜 할머니. 되게 나쁜 할머니지만 다행히 우리 재아가 건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또 다음 달이면 둘째 손주가 또 태어나니까 절대 안 하려고요. 진짜 연정아 엄마 진짜 안 할게. 와, 진짜 안 할게. 엉덩이에도 안 할게. 반성. 저 진짜 확실히 반성합니다. 자,
이렇듯 어른들의 애정 표현이 아이의 모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자, 헤르페스 입 주변에 단순 포진으로 올라오다가 포도상 구균처럼 뿌럭뿌럭뿌럭뿌럭 올라오죠. 화끈거리면서 가려워? 그러시면은 바로 생길 거야. 자,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헤르페스가 신경을 따라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뇌 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결국엔 아이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 저 확실하게 이번에 알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행히 우리 재아가 건강해져서 할머니가 정말 큰 실수를, 네, 너무너무 미안해. 자, 나도 모르는 사이 아기에게 위협이 되는 애정 표현. 특히 타인 아이가 예쁠 때는 만지거나 뽀뽀 절대 안 되고 지켜만 주세요. 네. 지켜만 볼게요. 진짜 이제는 앞으로는. 강의 준비하다가 제가 여러 기사 내용에 어린아이에게 뽀뽀하면 안 되는 이유, 감염돼서 생사를 오간다, 2살 아이가 중환자실행을 갔다, 영국의 2세 아이는 실명이 되었다, 함부로 뽀뽀하면 안 되는 이유, 1살배기 아기가, 그랬네. 자, 또 2세 아이 실명, 자, 실명 사례. 이런 뽀뽀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때 뽀뽀로 인해서 옮길 수 있는 4가지 질환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들 알고 계시는 헤르포스, 일명 제2형 성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고요. 단순포진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단순 포지, 수포 모양으로 올라와. 근데 그거를 하나의 단순한 포진으로 시작되지만 포도송이처럼 뽀글뽀글뽀글 된다 해서 포도상 구균으로도 가요. 그리고 진물이 나면 옮기고 옮겨서 입 주변을 다, 입만이 아니지. 얼굴, 눈으로도 가고 몸으로도 갈 수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포진이 눈, 실명까지도, 사망까지도 갈 수 있다. 성인에게는 피곤할 때 입술 주변에 수포가 가벼운 증상이지만 면역이 약한 아기에게는 아까 뇌염증,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뇌염증, 간 부전, 심각한 합병증까지 갈 수 있다. 특히 신생아에게는 더 조심하자.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충치균. 아기가 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옮겨요? 아니에요. 전이가 나올 때부터 충치균으로 인해서 영구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내가 충치균이 없다고? 아니요. 음식물 찌꺼기에서 발생되는 균이 무탄스균이에요. 양치하고 가글린하고 뽀뽀해서 괜찮다고요? 아니, 하지 말라고. 무작정 하지 말라고. 충치균도 옮긴다고요. 아셨죠? 전인데 뭐 영구치까지 영향이 있을까? 있다고 합니다. 영구치까지도 충치균으로 인해서 아이의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아기에게 숟가락, 어른이 먹던 숟가락, 아, 또 미안하네. 저 맨날, 예, 하지 말란 짓만 제가 다 했네. 그러고 보니까. 아, 쟤야 너무 미안하고, 딸에게도 미안합니다. 이 강이 진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쁘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넣어주고, 물 흘려주고, 그랬어요. 너무 미안해요. 자, 신생아는 생후 6개월부터 두 돌이 지날 무렵에 무스탕균이라는 충치균이 성인으로부터 전염되기 쉽다. 자, 조심해라. 예, 무조건 조심할게요. 뽀뽀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 할게요. 뽀뽀 조심해라. 이쁜데 어떻게 안 하냐고. 미치겠다, 진짜. 손주 생겨봐요. 이뻐 죽어요.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닌데 이제 그걸 못하네. 그 하지 말라네. 아, 환장하겠네. 자, 호흡기 질환, 감기.
바로 옮기는데요. 지금 이 사례는요, 건강한 아이, 2살 아이가 친척들과 만나서 뽀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그 기사, 그 아이가 온 몸에 발진이 생겨서 8개월 동안 원인을 못 찾다가 찾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호흡기 바이러스, 감기로 인한 감기 큰 아이는 없어. 그 친척 아이는 나에게 뽀뽀를 했을 때 감기가 없다 하더라도 보균자일 경우에 아가에게는 바이러스를 옮기는데요. RSV, RS 바이러스 여러분 최근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RS 바이러스라는 질환이 뽀뽀로 호흡기 질환, 감기 중에 RS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RS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좀 해본 케이스예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RS 바이러스가 왜 치명적이냐면, RS 바이러스는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 중에 하나고요. 자,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유행한 법정 감염병이다 해서 2024년도 재작년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가볍게 넘겼다는 거죠. 그런데 뽀뽀만으로 이 RS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감기 증상인데요. 증상이 거의 감기처럼 보여지나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감기 증상인 재채기, 비염, 콧물, 인후통, 발열, 쌕쌕거림, 기침, 호흡곤란, 청색증인데요. 이때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인체 중에 어디에서 발생되냐, 이 얘기예요. 자, 상기도, 목 가까이에서 생기는 걸 윗상자, 상기도. 그런데 RS 바이러스는요, 하기도, 폐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게 이게 문제점입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자, 하기도에서 영유아 고령자의 하기도에서 발생된다. 그런데 여기서 감염 이유가 뽀뽀가 아니어도요, 장난감, 수건, 담요, 이불, 사용했던 휴지, 자, 이런 곳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 와, 그럼 너무 흔하지 않아요? 애들 어떻게 키워요? 무서워서. 와, 진짜 무서워서 못 키우겠네. 아니, 어쩌라고.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쩌라고요. 그쵸?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상기도와 하기도. 저도 생소해서 다시 한번 검색해 봅니다. 상기도는 코에서 목까지 위쪽, 코에서 목까지 위쪽, 기관지 중에 위쪽에서 생기는 질환이다. 자, 상기도는 감기, 인후염, 편도, 구비동인데, 하기도는 밑에. 그래서 결국엔 폐렴. 그래서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뽀뽀만으로 그럴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예요. 자, 뽀뽀만으로 걸릴 수 있는 게 수족구병. 여러분들 수족구병 저 아이 키울 때도 저희 딸 둘 다 수족구 생겼었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냈더니 누군가 한 아이만 수족구에 걸리잖아요. 전체 감염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뭐 우리 애 걸렸으니까 어쩌라고 하고 보내버린 순간 전체 어린이집 다 생겨버려요. 이럴 때는 보내지 말으셔야죠. 아이는 집에 두셔야 됩니다. 좀 격리를 시켜주셔야 돼요. 내가 나만 애 키우는 거 아니니까 다른 아가들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봄철에 수족구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한 의사 선생님께서 봄철 소화질환 해서 아기가 봄철이 되면 장염이 많이 생기고요. 수족구가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볼거리 증상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왜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기사 내용 4월 5일자거든요. 자, 봅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 조심하시고요.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봄은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이로 인해서 소와 알러지, 아기들이 알러지,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야외 활동 많이 하죠. 맞아요. 지금 아이들이 거의 밖에서
어린이집 마치고 밖에서 한두 시간 더 놀다 들어와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많이 함께 어울려서 또 놀고 거의 놀이터에서는 뒹굴다시피 하고 놀고 있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수족구병, 유행성 이하선염, 장염, 식중독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럼 모든 애기들이 그 음식을 쳐다봐요. 그 엄마들끼리 놀아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손녀딸이 맨날 얻어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연정이에게, 이러이러한 간식 오늘은 좀 나눠줄래? 해가지고 건강한 그 생고구마 구운 거 있죠. 생고구마 구운 거, 양파 구운 거, 뭐, 요런 거. 뻥튀기인데, 뭐, 설탕물 안 넣은 뻥튀기? 요 있어요. 애기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내놓고 왔어요. 오늘은 좀 네가 좀 쏘렴. 이러면서. 자, 그거를 나눠 먹어요. 애들이 줘요. 엄마들이 주지 않아요. 애들이 애들에게 놓아줘요. 그럼 손은 참 깨끗하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손 씻는 거 꼭 해야 되고, 입 헹구는 것도 꼭 해야 되고. 자, 수족구병의 질환 예방법은요,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손, 발, 입안, 물집이 생기는 거를 들어오자마자 씻어준다. 손 씻기, 입안도 헹구기, 그리고 장난감이나 생활용품 잘 엄마들이 관리 잘 해주셔야 되죠.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은 요즘은 건조기에 살균이 되잖아요. 자, 인형들,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여러 가지 물건들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 요즘 어린이집도 관리는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형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수시로 잘 관리하는 것도 부모들에게 주더라고요. 알림장으로. 네, 맞아요. 무조건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무조건 청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봄철 소화질환 예방하려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죠. 외출 후 손 씻기, 다시 한번 5가지. 외출 후 손 씻기, 음식 섭취 전 위생관리, 미세먼지 심한 날 마스크, 예방접종 잘하자. 자, 충분한 수분 잘 주자. 특히 장염 예방을 위해 손 위생과 음식 위생 관리가 핵심이다. 네, 맞습니다.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없을까요? 자, 엄마들이 아이들의 건강기능식품 왜 사 먹이죠? 내 아이가 면역력이 좋으라고. 맞죠? 맞죠? 자, 면역력이 좋으라고. 면역력이 좋으면 덜 걸리겠죠? 맞죠? 맞죠? 제가 우리 재아에게 물고 빨고 맨날 뽀뽀했어요. 진짜. 3년 동안. 아직 만 3세는 안 됐지만, 예, 지금까지. 어제만 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 아이가 건강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전달하는 바이러스들에 취약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저희 재아에게 돌 이후부터는 사실 7개월부터 먹였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1개월 이후부터 먹이세요가 이론이기 때문에 강의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7개월 때부터 아이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유산균을 빠뜨리지 않고 먹였습니다. 저희 유산균 너무 좋잖아요? 부영제 전혀 없죠. 신생아가 먹어도, 그리고 신생아는 주면 안 돼요. 자, 어린아이가 돌전에도 저희 재아가 먹어도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유산균을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재아가 빵을 먹든, 바나나를 먹든, 어떤 음식을 먹든, 유산균을 본인이 지금은 챙깁니다. 왜? 찍어 먹어야 되니까. 할머니가 아예 식습관을 그렇게 들여놨거든요. 아예. 그리고 어제는 카레를 할 때 제가 단백질, 프로틴 콜을 파우더를 넣어서 또 저는 카레를 만들죠. 자, 이렇게 나름 단백질, 유산균, 비타민, 멀티비타민 아예 빨아먹어요. 아예 빨아먹어요.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알아서 그렇게 잘 먹고 있거든요. 네, 부모가 챙겨야죠. 장, 튼튼, 무조건 모든 병에는 장에서 시작된다. 누가 얘기했대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건강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맞아요. 장 건강. 저희 아이가 다행히 장이 건강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뽀뽀 세례를 잘 견뎌주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애기에게 감사해요. 제가 지난 17개월쯤 됐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저희 장 건강 유산균 네네. 유산균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을 때 이 영상, 동영상까지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늘 찍어 먹어요. 언제나 항상 찍어 먹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잘 먹이는 게 최선이고요. 너무 귀엽죠? 잘 먹이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먹는데 할머니 뽀뽀 세례를 당연히 견뎠겠죠. 예, 만약에 어디라도 아팠더라면 저 할머니 진짜 자격이 없죠. 할머니 자격이. 네, 유산균. 아이들이 먹어서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저희 연정이가 그래요. 엄마, 달달하던데? 왜 달아? 달 수밖에 없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다 볼래? 다 과일이 들어가 있잖아. 베리류가 몇 개 들어가 있니? 7개가 들어있어.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클레베리, 아사이베리. 야, 안 달겠니? 자, 또 여기에 나항과라고 한 게 있어요. 나항과 추출물이 좀 단맛을 내거든요. 설탕? 없지. 아가에게 먹여도 안전하니까 절대 그런 건 넣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유산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 당연히 손 씻어야 되죠. 당연히 세정 잘해야 되죠. 자, 양치도 권장해야 돼요. 아가들. 저희 제아손이에요. 아가도 별로 거부감 없던데요. 오히려 뭐 딸기 향, 바나나 향, 어떤 향을 쓰는 향료가 들어있는 게 위험한 거죠. 아기가 삼킬 수도 있는데 얼마 전 2080 이미 사건 다 겪어보셨죠? 세상에 3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이 다 썼대요. 최근 것만 아니고 3년이나. 그래서 최근에 암 환자가 많아졌을 것이다 라고 또 추측도 하셨어요. 어떤 의사가. 추측이라고.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도 모르게 3년 동안 입안 점막으로 했다면 생길 수 있죠. 자, 아가들 관리, 엄마들 치아 관리, 손 튼튼 장 건강, 자, 더위에랑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사랑합니다.